시간에는 인벤티지랩의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나온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변화점이 두 가지가 눈에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제 바이오플루이딕스가 사업 분야에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다리던 베링거 인겔하임과의 그 공동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데서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베링거 인겔하임이 그 건네준 물질에 드디어 이제 그 인벤티지랩 고유의 제형 넘버링이 들어갔다는 거죠. 2025년도 7월에 비임상시를 공급을 했고 지금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데이터는 이제 다 나왔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죠. 1개월 제형이니까 뭐 석 달 정도 장기 투여를 해도 지금은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다 뽑아져 나온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그 회사와 인벤티지랩과 베링거 인겔하임이 어떤 계속 데이터적인 교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당연한 일이겠죠. 비임상시 전임상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넘버링 붙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베링거 인겔하임의 기술 수출 계약이 나오게 된다면 공동 개발 계약 좀 가시적으로 어떤 계약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비만 치료제 제형에 있어서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리고 인제 플랫폼 제조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상당히 그 괄목할 만한 뉴스가 또 하나 나왔어요. 뉴스가 아니라 이제 인벤티지랩 IR에서 인제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였었는데 IR 자료에서 인제 독일에서 개최되는 파마 콩그레스 앤 파마 테크니카 엑스포 2026에 참여를 한다고 이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인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출장을 간 걸로 인제 알고는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 EU GMP 쭉쭉 나오다가 갑자기 PFS 주사대 전달 기술 고도화, 사전 충전 주사 PFS 프리필드죠. 그리고 오토 인젝터와 결합하여 완성형 제품으로 개발. 여기 또 오토 인젝터가 들어갔습니다. 사전 충전 주사기는 대부분 지금 주일의 주사 제형 같은 경우에는 프리필드로 이제 들어가 있죠. 사전에 이제 약물을 담아서 주사할 수 있는. 오토 인젝터는 여기에 어떤 개념이냐면 주사 시간도 같이 들어가서 주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오토 인젝터는. 그래서 이 오토 인젝터는 어디 쓰이냐면 인벤티지랩 바이오플루이딕스 고농축 고함량 주사제에 이 오토 인젝터 기술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농축 약물 같은 경우에는 약물 함량이 적지만 이 주사를 또 이제 누르는 시간도 일정하게 돼야 환자의 고통이 덜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세팅해 놓은 게 오토 인젝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화가 뭔가 착착착 되고 있다. 왜냐면 이제 프리필드하고 오토 인젝터 같은 경우는 완제품 형태잖아요. 그러면 완제품 형태로 개발할 만한 어떤 기술이 있냐라고 봤을 때 지금 베링거 인겔하임, 특히 유럽에다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죠. 유럽에 이런 그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로슈라든지 베링거 인겔하임 그리고 노보 노디스크 다 이제 본사가 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꾸 제형 고도화를 하고 인벤티지랩의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장비를 수출을 해서 이제 거기서 현지 생산하게 하는 그런 그림을 자꾸 이제 고도화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모든 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제 베링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왜 제가 자꾸 베링거 이야기를 지금 강조를 드리냐면 베링거는 저번에 그 기관 IR에서 G2G 바이오가 하나의 물질을 전달받았고 다른 신규 물질까지 G2G 바이오가 개발하기로 했다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IR을 그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의 공시 내용을 보시면 베링거 인겔하임과 공동개발 계약은 단 하나의 물질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였으면 두 개라고 칸 하나 더 늘렸겠죠. 그래서 베링거 인겔하임과 추가 물질에서 두 개를 자기네들이 다 할 것처럼 IR을 해놨는데 그건 개구라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G2G나 펩트론이 그래서 싫은 거예요. 물론 더한 회사도 이번에 출연했잖아요. 삼천당이라고. 뭐 걔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무튼 걔야 뭐
지금 경구 인슐린 하는 도전하는 사람 그 회사들이 없으니까 뭐 이해는 하고 치지만 아무튼 조만간 이 베링거 인계라임 이 건만 확정 지어지면 이런 인제 한 방에 정리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인제 사업 보고서 쭉쭉 보시면 뭐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무튼 베링거 건이 이번에는 잘 큰 거다. 그리고 계속 뭔가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인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넘버링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인제 이 베링거도 막 그렇지만 301과 3024도 계속 지금 글로벌 빅팜과 협업을 한다고 사업 보고서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럼 그 글로벌 빅팜과 협업을 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량시 계속 지금 누적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량신약으로 개발한다는 의미는 지금 현재 계량신약으로 개발하는 회사들이 몇 개 되잖아요. 아센티스 파마도 있고 까무루스도 있고 뭐 인벤티랩도 있고 G2G 바이오도 있었고 펩트론도 있었고 그죠? 있었습니다 이젠. 예. 이걸 개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계량신약을 그 노보 노디스크가 선택하는 그 회사가 인제 그 약동학 프로파일의 어떤 표준이 되기 때문에 특허 방어 전략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글로벌 빅팜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유한양해 자체가 이거 뭐 301을 임상 3상까지 완료해서 나중에 이걸 자체 생산까지 한다는 이런 의미의 회사는 유한양해는 아닙니다.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301 자체가 워낙 큰 어떤 그 시장 규모가 큰 물질이기 때문에 재용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계속 IR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3024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리고 인제 이중작용제는 분자량이 단일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펩타이드를 만지지 못하는 애들이 이중작용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베링거 인계라임의 서보도타이드가 뭡니까? 이중작용제예요. 그럼 터제보다 지금 약점이 뭐가 있습니까? 초반 혈중 농도가 인해서 부작용이 엄청 큽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어느 정도 이게 해소가 될 거란 말이죠. 그 베링거 서보도타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용량이 3.6mm에서 또는 6.0mm인데 이것만 봐도 왜 이 용량으로 설정했는지 나오죠. 터제보다 용량이 거의 절반 정도도 못 미칩니다 지금. 터제파타이드가 최고 용량이 15mm잖아요. 15mg. 그죠? 그래서 얘들은 이 독성 때문에 어떤 그 용량을 늘리고 싶어 죽겠는 그게 있어요. 근데 얘들이 뭐냐면 간 섬유화 개선 수치에서는 터제보다는 압도적입니다. 62% 정도 나왔어요. 근데 뭐냐면 이걸 맞으면 거의 50% 넘어가거나 육박하는 사람들이 그 오심과 구토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들은 분명 나오자마자 바로 장기제형으로 뜰 건데 이거 이중작용제로 일주일짜리 못 만들어요. 얘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물질 개발하고 바로 장기제형으로 돌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애들인데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고용량을 쐈을 때 얘들이 터제보다 효과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터제파타이드가 인제 위험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터제파타이드를 까무루스 제형에 또 빗대어서 지금 개발 중인 카무루스의 임상과 비교를 해 보면 저번 시간에도 이 방송을 남겨 놨습니다만 카무루스의 제형 같은 경우는 초반 혈중 농도도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한 달 한 번으로 시작을 못 하고 2주 1회 한 달에 2번 맞는 걸로 초기 용량을 혈중 농도를 올리는 세팅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일주일 제형과 환자군을 비교했을 때 부작용률이 거의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카무루스 제형이 장점이 뭡니까? 여기서 카무루스 장점은 하나예요. 뭐냐면 3개월 3개월의 항정 상태에 이르렀다는 게 이게 장점입니다. 저번에 G2G 바이오 뭐라고 그랬죠? 4개월에 이르렀다 그랬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지금 이
글로벌 빅팜이 선택할 수 있는 비만 치료 제형이 이외 나머지 회사들이 낄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카모루스보다 1개월이 늦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럼 이걸 충족하는 회사가 누굽니까? 지금 인벤티지랩 하나 있습니다. 그럼 터제파타이드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여담으로 이제 터제파타이드 데이터를 살짝 또 까보면 뭐 다시 까고 싶지 않은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G2G 바이오에서 이제 그 항정 상태를 유지하는 그 미니피그의 상태가 어떠한지 봤잖아요. 혈중 농도가 125 요 상태를 적어도 150 미만에서 이루어져 있는 걸 동물 실험에서 최고 항정 상태라고 얘기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자랑에 맞지 않는 터제파타이드의 펩트론의 제형은 약물 1개월짜리 맞췄는데 벌써 150을 상회하는 구간인 뭡니까? 200 이상으로 치솟기 시작했죠. 이거 제가 초반 방송에도 남겨놨습니다. 얘들은 초반 제형이 약물 혈중 농도가 낮기 때문에 용량을 3배 용량을 주사해서 혈중 농도를 이렇게 높여놓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량을 3배 놓은 겁니다. 고용량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약물의 최고 유효 혈중 농도 범위를 벗어나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배웠잖아요. 그 왼쪽에 퍼포먼스 약이 있습니다. 터제파타이드나 노보노디스크 만든 세마글루타이드가 주 1회랑 비교해 놨는데 어떻게 최고 혈중 농도가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까? 그럼 얘는 약으로 당연히 못 쓰는 거지. 그죠? 어떻게 일주일짜리랑 최고 혈중 농도가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 봐도 이게 주 1회짜리 혈중 농도가 최고가 꼭대기 피크를 여기로 치면 얘는 최고 혈중 농도가 밑에서 놀아야 된단 말입니다. G2G가 이런 것도 양심적으로 했어. 솔직하게 깐 거는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뭐 늘 G2G에게는 그래 인벤보다 못하겠지만 인벤이 안 하는 분야에서 약을 팔면 그래도 뭐 생계는 유지하겠구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펩트론은 더 이상 언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시세가 어떻게 됐든 시총이 몇 조를 가든 이제 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의미죠. 예. 선택을 못 받을 게 뻔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반기 보고서에서도 보시면 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써놨습니다. 펩트론 주주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루프원이 어느 정도 시장성을 가졌는지 거기에 그대로 이제 표기를 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베링거 인디아라임의 그 어떤 제형이 정해진다면 만약에 베링거 인디아의 인벤티지 랩과 제형 개발 계약을 한다면은 역으로 이건 터제파타이드의 강력한 이제 경쟁자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카무루스 제형으로 인벤티지 랩을 이길 수가 있나? 없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제형을 놓고 약물을 다른 걸 탑재를 해서 이제 약효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3024도 글로벌 빅팜을 겨냥해서 지금 계속 데이터 고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의 제형이 만약에 인벤티지 랩을 확정이 된다면 이제 글로벌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하는 3세대 DDS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우리의 애간장을 태웠던 세마글루타이드 1개월 제형인 경구용 제제 3027이 특허 거절해서 이제 공개 상태로 전환이 됐습니다. 면담 이후에서 보정서가 수리됐고 공개를 했다는 건 지금 출원 날짜를 까는 거거든요. 이 특허가 등록이 되면 이거 특허 등록 날짜는 특허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날짜는 출원 일자로부터 따지기 때문에 이 날짜부터 이제 공개 상태로 전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것도 3027도 곧 등록 절차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제 그 경구용에 되게 핫하지 않습니까? 3,000당. 경구용 인슐린과 좀 비슷한 리포즈마 기술이지만은 얘든 3,000당은 특허가 없어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3,000당 같은 경우에는 리벨서스 복제약을 만든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경구용 인슐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리벨서스 복제약으로 비만 치료제 경구용 만든다고 했다가 지금 경구용 인슐린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아무튼 3,000당의 리포즈마 기술은
3027의 이 경구제, 특히 나노플루이딕스랑 그 리포소마 기술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뭐 유화 에멀전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소장으로 가서 소화분해를 거치게 되면 자체적으로 리포좀화되는 기술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2019년도에 특허가 아마 거절이 됐죠. 진보성이 없는 걸로. 원천 특허가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특허는 이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기로 한 모양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뭐가 있을지는 저는 하도 관심이 없어서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 이건 삼천당은 그들의 길을 가겠지만 이게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또 한 번 우리나라 기관이 얼마나 멍청한지 바이오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또 급 나빠진 또 하나의 단초가 되겠죠. 아무튼 이제 3027의 특허 같은 경우에도 세마글루타이드 단일 제제로 만들었지만 이것도 충분히 터제파타이드나 기타 다른 펩타이드를 경구용으로 만들 수 있는 제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가 등록이 되면 아주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려 일주일이잖아요. 반감기가. 아시겠죠? 자, 최근에 그 비만 제형 회사들, 마이크로스피어 회사들의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노보노디스크와 계약을 확실히 한다고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1,500억을 증자받은 G2G 바이오가 시세가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는데 같은 제형으로 묶여 있는 인벤티지 랩도 얘들은 그죠? 시총도 제일 바닥에 있고 뭔가 결과를 있는 것처럼 남들 다른 회사처럼 막 떠들질 않으니까 시총이 지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G2G 바이오나 펩트로는 보면서 기관이 얼마나 멍청한지 봤잖아요. 특히 G2G 사태. 예? 이거 전 사태라고 표현합니다만 그 주가 급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IRS 때 그 갖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확인된 것처럼 떠드는 그런 기업의 IR을 보면서 야,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자, 우즈키 가는 회사가 나중에 승리자가 될 겁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탑티어예요. 경구제가 이제 곧 특허 등록이 되고 그리고 바이오플루이딕스 그리고 비만 치료 제정에서 벤거 인계하라면 퍼포먼스만 나와준다면 그쵸?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죽는다고 보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도 그 의견에 변함이 없습니다. 마이크로스피어에서는 인맥 빼고 다 죽습니다. 못 만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